자, 행복하자 선생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16종목이 있으세요. 삼부토건, 진원생명과학, 대한약품, DPC, KMW, 메디아나, 대우건설, 키스트, 셀트리온 제약, 쇼박스, 휴림노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부시스터즈, 그리고 휴마시스, 앤디포스, 박셀바이오. 아마도 전략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자산 규모 대비해서 편입해 계신 종목군들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비중이 작은 쪽 종목부터 하나씩 볼 텐데 큐림 로봇이 일단은 0.87%예요. 굳이 가져가실 이유가 없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여다보고 계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거래대금 터지는 날 들여다보시면 돼요. 굳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둘 이유도 없습니다. 1320억의 대주 지분이 8.72%, 거래대금은 뭐 일자별로 해서 거래가 많이 나온 날 500억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MBN 쪽에서 무슨 뭐 전문가들 수익 책정, 종목 가지고 나오면 수익 책정할 때 전거래일에 20억 이상만 거래가 형성되면은 수익률로 잡아주겠다.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거래대금 최하위 종목을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나 작가가 주식을 모르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말장난치는 전문가 애들 게임에 넘어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500억 이상이면 수익을 잡아주겠다. 정신 나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1000억 수준의 대주주금 8%, 이건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뭐 2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매수 매도해서 200억의 수준의 거래대금이다, 의미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정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1.18%의 쇼박스, 1.18%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얘도 쇼박스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뭐 정상적인 기업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타격이 좀 많이 큰 거죠. 어찌됐건 이쪽의 기준도 이제 회사가 좋건 나쁘건을 다 떠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뭐 적자 전환이 돼 있고 정상적인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또 거래대금도 그렇고 굳이 뭐 1.18% 갖고 계시는데 유지를 하고 가져가실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질 때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뭐 거래 터질 때 거래대금 2천억씩 나올 때 이럴 때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고, 지금은 아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 캔들 크게 안 나오죠. 거래량이 없다고 무조건 주가 빠진다 이러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 흐름보다는 캔들 크기 자체가 안 나온다. 환급성이 없다. 정리. 그 다음에 1.74% 갖고 계시는 DPC, 얘도 정리죠. 뭐. 다르게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볼 내용도 없고, 시가총액 6천억이라고 할지라도 이쪽의 기준도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PER이 30배, 그리고 컨센서스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PBR 3.16배, 그러니까 절대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거래대금이 보세요. 앞에 이렇게 터질 때 거래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터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입니다. 뭐 분석이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삼부토건, 얘도 이제 뭐 테마주인가요? 뭐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억 주씩 터질 때, 8천만 주씩 터질 때, 그럴 때 이제 거래대금이 2천억 넘기고, 2천억 넘기면 거래대금 순위에 들어오고, 그럴 때 한 번씩 보는 거지. 얘를 뭐 막연히 들고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다시 줄어 있어요.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난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이평선 보시든가, 아니면 거래가 계속, 거래 없다고 무조건 계속 주가가 쭉쭉쭉 미끄러지지는 않거든요. 질금질금 내려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가격 반발력 일부. 근데 가격 반발력 나올 때 거래가 안 실리잖아. 그럴 땐 정리하고 나오잖아. 정리입니다. 일단은 미련을 가지시더라도 거래가 안 실리는 반등에서는 다 빼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 가지고 계신 게 이제 3% 기준의 엔디포스. 이렇게 다 찢어 놔봐야 계좌 수익에는 도움이 안 돼요. 엔디포스 액면 병합을 한 건가요? 어찌됐건 2,980억 뭐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뭐 대박 납니다. 그건 꼬맹이들이 하는 얘기고,
말 같지도 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귀담으실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종목에서 뭐 카카오, 네이버, 음? 또 우리 기준에서는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뭐 IT 주들의 흐름이라든가 전부 뭐 강세 기준이잖아요. 거기에서 수익을 내시는 거고 또 SM 같은 종목, HMN 같은 종목 지금은 좀 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엔드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봉으로 주봉상에 돌려놓은 흐름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 거죠. 예? 액면 병합을 한 건가요 이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나오세요. 거래가 뭐 오늘 기준에서 뭐 500만 주 정도 터져 있지만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쪽 정리할 때까지는 쥐고 계시더라도 들고 계시더라도 뭐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엔드포스를 비금속 광물 쪽의 기준에 PR이 11.57배다. PBR이 0.69배다. 이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아요. 롯데케미칼 볼까요? 저런 거를 말장난하고 방송 갖고 나와서 저평가입니다 표현한다니까. 지금 PR이 롯데케미칼 5.83배예요. 0.72배고. 어? P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PBR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엔드포스 어때요? 개판이죠.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나오질 않는데 지금 뭐 증권사에서 뭐 보고서 자체를 내주질 않는다. 관심도 없다. 그걸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종목을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정리입니다, 정리. 그리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의 경우인데 휴마시스는 최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기준에서도 휴마시스를 짧게 한번 이제 올려드리면 휴마시스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5% 밀려 있는데 요 기준을 휴마시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음, 배운 것처럼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멘토에 의존하시고 기대시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휴마시스에도 잘라낼게요. 시젠, 휴마시스 다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도 이제 뭐 매직 계산기 저 기준점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아니라 이제 전일 그 확진자 인원 수가 그렇게 월등히 이제 증가되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 3차 대유행 때도 그랬고 시장에서 반응이 제한적이거든요. 밋밋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흐름인데 내용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본적 분석보다는 철저히 뭐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을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급등이 연출된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만 안정되어도 그러니까 전일 그러니까 화요일 기준의 사상체 대치 확진자 대비해서 수요일 기준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뭐 밋밋한데 그 전날도 그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 요구 나오죠. 얘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휴마스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셨죠. 근데 다만 비중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요, 사실. 비중을 실지도 않은 거 뭐 100% 오르면 뭐해. 결론적으로 매출 기준이 얼마예요? 457억 원? 장난치나? 시가총액 8천억짜리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대주 지분이 9%예요. 지들도 안 사. 어? 대주주가 집 팔아서라도 사야지 지들이. 지 회사가 그렇게 좋으면. 불법도 아니고 자기들이 매수하는 거. 분명히 이 회사가 지분율이 대주 지분율이 9%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월등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어가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물을 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뭐 비중을 뭐 우리가 5%를 들어갔어요, 10%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교육용 1%다라고 교육만 해드렸죠. 그럼 비중도 안 들어갈 거 뭐 하려고 교육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일주 월봉이 다 똑같아요. 소형주, 대형주, 중형주, 일주 월봉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야 만든다. 5분봉 보실까요? 똑같아요.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거래 대금이 수반될 때 그 변동성이라는 게 윗방향의 변동성이죠. 비이성적인 거래를 터뜨리고 윗방향에. 시가총액 7,900억 지금 형성돼 있는데 거래 대금 막 조 단위를 넘겨버려요. 하루에 1조 5천억씩 터져 거래 대금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래 대금과 함께 비이성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거래 대금이 없을 때 이런 후유증이 나와요. 거래 대금이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없다고 무조건 밀리지는 않아요. 응? 거래 대금이 없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도 많아요. 특히 뭐 대형주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그 전략만 잡아드리고 비중 매매 사인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30분 봉이나 일봉이나 주봉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오버슈팅에 나오는 자락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럼 얘도 교육으로 계속 보고 또 실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 기준에서 이런 종목을 놓고 보시면서 아 배가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오버슈팅이 우리가 시가총액 이제 2조 8천억인데 최소 범위를 10에서 15% 정도의 오버슈팅을 잡고 15% 이상의 일봉 기준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오늘 꼬리가 달리거나 내일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 거기서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 기준이 고점 대비 3%. 3%가 작지가 않아요. 대형주 기준에. 소형주에서는 뭐 가볍게 뭐 쭉 밀렸다 쭉 당기고 막 이런 흐름을 보셔서 그렇지 대형주의 1, 2%, 2, 3%가 작지가 않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오늘 3%, 4%만 움직여도 우리는 막 흥분 상태 놓여지는데요. 그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지금 VI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오버슈팅이 일단은 일봉으로 볼 때 아찔하다 할지라도 효성 첨단 소재 뭐 효성 TNC 그리고 SK 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 대금이 다소 못 미치는 그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SK I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2천억씩 거래 대금이 수반되는 기준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이런 애들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중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대형주 기준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외국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당겨져 있거든요. 그럼 어느 시점에는 효성 첨단 소재처럼 거래 터뜨려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있다. 그럼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게 끝자락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거래가 여기서부터 터지고 이제 계속 거래 터지면은 그동안 못 봤던 캔들의 크기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준을 만약에 안 갖고 계시더라도 아 우리 종목도 SME 또 HMME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 이런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뭐 금호석유도 뭐 하루에 뭐 18% 20%씩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의 기준점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휴마시스 관련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철저히 기술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 수급 심리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많이 버거운 업체이고 대주지분도 9%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관심을 갖고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13일 기준이죠. 13일 화요일 기준 확진자 인원이 각각 평일 주말 기준 최대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효과 부분으로 그래서 주말 효과가 지나간 13일 기준 확진자 인원 재차 확대 이후 집계된 이후 당분간 1, 2주 동안은 확진자 인원이 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따라서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진자 증가에 따른 흐름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 차익 실현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그 시세 분출로 연동되기 위해서는 거래량 수반과 직전 고점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휴마시스의 경우 20거래일 고가 27,100원 넘기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거래가 수반될 거고요. 그죠? 돌파 시 고점 돌파 시 거래가 수반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추세 강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현 구간에서는 비중을 정리하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을 정리하시고 100% 비중 축소, 뭐 고점 대비고 뭐고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추후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당일의 주요 구간을 돌파하면 신규 추가 재편입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점은 이제 매직 계산기의 설정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은 신규 추후 거래량 기준점은 매직 계산기의 설정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는 필요 없고, 요렇게 요 전략 부분을 일단 재차 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기준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자, 휴마시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비중이 4%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약품 정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들 다 정리 기준 잡아드리는 거니까 정리해.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없죠. 환급성 없죠. 정리해야 됩니다. 갑자기 변동성 나와서 나한테 시세를 주겠다.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범위가 5% 수준 가지고 계신 메디아나 정리입니다. 뭐 안 봐도 이 업체도 몰라요. 시가총액도 모르는데 못 들었던 업체고 딱 뭐 어감이 바이오고 정리예요. 정리 기준 잡으시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다 정리하셔야죠. 뭐 이걸 붙들고 있고 기도한다고 해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범위가 뭐 KMW 있고 또 대우건설 키스트인데 키스트 8% 키스트 정리. 그죠? 거래대금 없죠. 안 돼요. 정리입니다. 그리고 대부시스터즈 14%나 있으신데 박셀바이오가 14%시고 박셀바이오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내용 보시고 그 뉴스가 다 있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가장 단순하게 뉴스 내용 보실 때 기준이, 자 보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어떤 누가 이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해요. 내년에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분석 자체도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거래소 공시나 이제 금감원 공시 보시면은 뭐 의무 공시 있어요. 의무 공시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변동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큰 매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됐을 텐데 단 하나의 내용도 없어요. 단 하나의 내용도 없어요. 그냥 뉴스에 그냥 휘둘려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뉴스에 휘둘려서. 매출도 없는데 뭐 신약 하나 개발되면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철저히 기술적으로 거래 터질 때 들어가서 거래대금 터질 때. 지금 거래대금 어떻게 되죠? 완전히 대바닥이죠. 대바닥이니까 올라간다. 그런 거 없어요. 정리. 그렇게 하시고 대부 시스터즈 쪽도 보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이 좀 확대되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어때요? 제한적이죠. 시가총액 1조고 또 디지털 컨텐츠 업체고 긍정적입니다.
회사가 뭐 나쁘다 이렇게 해석해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저평가입니다 얘기 못해요. 자산 가치의 부분에서 만 원짜리 종목이 7만 원에 거래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만 원짜리 종목이 7만 원에 거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앞으로 뭐 성장성이 얼마나 뛰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수급을 넣어주고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없더라도 뭐 추세가 살아있으면 움직임이 나오는데 저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밀렸어요? 세력이 빠져나갔나? 아니죠. 매집의 기준도 들어온 적도 없었고 정리.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만 얘 한번 보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렇게 많이 뭐 보고서를 내주지도 않아요. 보고서를 내지를 않습니다. 컨센서스 보시면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코스닥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17조짜리 종목인데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금 실적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17조의 타당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죠. 증권사 지금 한 10군데뿐이 안 나와 있어. 4월 이후에. 시가총액 1인데. 그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차트 보시면은요. 월봉 기준에서 얼마나 무서운 종목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 이상 빠졌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정부 들어오고 의약품 쪽의 변동성이 커진 이후에 70% 이상 빠진 거예요. 저게. 그렇게 좋은 옵션 왜 빠져? 거래대금이 없죠. 거래대금이 없죠 지금. 마찬가지. 죽어라고 내려가도 얘는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중간에 돌리는 거 그것도 이상할 것도 없죠. 뭐 이슈 터지면 뭐 변동성 나오는 거. 정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셀트리온 제약도 같은 맥락에서 정리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얘 80% 빠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이 없어요. 없는데 5조 6천억이야. 셀트리온과 합병을 한다? 더 힘들어지죠. 왜? 더 힘들어지죠. 왜? 세 개 합쳐봐야 실적이 2조가 안 나오는데 세 개 합쳐봐야 2조가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몇십 조가 돼버리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대우건설 기준에서도 일단은 정리 기준을 좀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죽어 있으니까 정리하셨다가 거래가 터지면 들어가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일단은 정리. 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돼요. 그거는 교육용으로 언제든지 올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KMW는 정리를 맨 마지막에 하시는데 그때 돼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MW도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리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력주로 옮겨가시는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